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10살 더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10살 더 늙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돈도, 운도, 타고난 체력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좋았다고 하셨어요.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좀 쉬자 하시면서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처음엔 그냥 심심한가 보다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도 안 좋아지고 잠도 안 오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자식들한테 전화하셨는데 돌아오는 말이 아버지 요즘 왜 자꾸 그러세요? 였다고 합니다. 도움을 청한 건데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 뒤로는 전화도 안 하게 되셨고요. 만약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다면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사실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은퇴를 하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만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나만 이런 건가 싶어서 더 외롭고 자식들한테 말하자니 짐이 되는 것 같고 혼자 끙끙 앓게 됩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사셨는데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세상에서 밀려난 것 같은 느낌. 그 억울함, 그 서러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그냥 두시면 몸도 마음도 점점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빠지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마음이 다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살아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에 그 이야기가 다 담겨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운동하세요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깜빡하는 일이 부쩍 많아지셨다는 분 계신가요? 뭘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막상 가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거나 열쇠를 어디 뒀는지 매일같이 찾게 되거나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면 슬슬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창고 같은 곳이에요. 새로운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해마가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해마다 조금씩 작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매일 걷기만 해도 이 해마의 크기가 다시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주일에 3번 40분씩 걸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해마 크기가 약 2% 증가했다고 합니다. 2%가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원래 해마는 매년 줄어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줄어드는 걸 멈추고 오히려 다시 키웠다는 건 뇌의 시계를 1년에서 2년 정도 되돌린 것과 같습니다. 걷는 것만으로 뇌가 젊어진다는 뜻이니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걷는 게 단순히 다리 힘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150분 정도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로 치면 20분에서 30분 정도예요. 산을 타라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에 등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것, 배달시키는 대신 직접 마트까지 걸어가 보는 것,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대신 한 층만이라도 계단으로 올라가 보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거 다 알아. 걸어야 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넘어질까봐 겁도 납니다. 그래서 자꾸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다 보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더 못 걷게 되고, 더 못 걸으면 기운이 더 없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한번 이 고리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딱 10분만 걸어보는 겁니다. 10분도 힘드시면 5분이라도 좋습니다. 솔직히 현관문 열고 밖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첫걸음입니다. 내일은 7분, 모레는 10분. 1분씩만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달만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기분도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하루 전체가 바뀝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도움 없이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어디든 혼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노년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 관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지금 바빠요 하고 뚝 끊겼을 때의 그 서운함. 친구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이 없을 때의 그 허전함.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다들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서 오히려 나만 더 외로웠던 적.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직장 다닐 때 매일 보던 동료들은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동네 친구들은 하나둘 이사를 가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못 만나게 되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과 직장이 있으니까 바쁘고 배우자의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그 외로움이 너무 싫어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려 하면 이상하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의 핵심 결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85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마침내 내린 결론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비결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아는 사람이 100명 있는 것보다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두세 명 있는 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더라는 뜻입니다.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고 나를 잊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매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자기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고 본인 건강 걱정에 돈 걱정에 할 일이 산더미인 겁니다. 우리가 그 나이에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렸던가를 떠올려 보면 그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전화가 안 와도 그래, 애들도 바쁜가 보다 하고 내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목소리도 밝아지고 오히려 자녀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매일 전화하고 답이 없으면 서운해하시면 자녀들은 부담스러워서 더 피하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만 더 아프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는 겁니다. 저 집은 자식이 의사라면서, 저 사람은 연금이 많아서 해외여행도 다닌다면서, 이런 생각은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항상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고민이 반드시 있습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속까지 편한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으면 그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몸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한 하루입니다.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으시면 서운함이 줄고, 서운함이 줄면 관계가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면 외려 더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뭐 하지? 하고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달력을 펴봐도 아무 일정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나가봐야 갈 곳도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별로 재미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가 어느새 점심때가 되고 밥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낮잠이 들고 일어나면 벌써 저녁입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의 기운이 점점 빠집니다. 살아있는 건데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일본 오키나와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100살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유독 많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이 궁금했어요. 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사길래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까? 조사해보니 채소를 많이 드시고 적당히 움직이시는 것도 맞았지만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핵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이키가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풀면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삶의 보람, 살아가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절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텃밭에 가서 토마토에 물 줘야지, 오늘 손자한테 영상통화해야지, 오늘 공원 가서 한 바퀴 걸어야지, 도서관에서 빌린 책 마저 읽어야지, 이런 아주 작고 소소한 것 말입니다.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일이지만 이 작은 이유 하나가 아침에 이불을 걷고 일어나게 만들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하루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하루가 차곡차곡 쌓이면 건강한 노년이 되는 겁니다. 혹시 과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내가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옛날 이야기를 자꾸 떠올리시는 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셨는데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좋았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아쉬운 선택이 후회되기도 하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아무리 떠올려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물면 정작 오늘이라는 시간이 빈 채로 흘러갑니다. 오늘도 내일이 되면 어차피 과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오늘을 잘 보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는 분들의 하루는 확실히 다릅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고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고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돌아보면 꽤 괜찮은 1년이 됩니다. 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돈이 중요한 건 당연히 맞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끼기만 하시다가 건강한 지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시면 나중에 몸이 아파서 정작 쓸 수 없게 됐을 때 후회가 밀려옵니다. 통장에 숫자만 남아있는데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상황, 그때 가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무분별하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을 때 나를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쓰는 것,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한번 가보는 것, 오래된 친구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그게 돈의 진짜 쓸모이고 진짜 가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핵심만 3가지입니다. 하나, 매일 조금씩 걸으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이건 다리 운동이 아니라 머리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내 발로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너무 바라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는 것도 멈추세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셋,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하나만 정해보세요. 산책이든 커피 한 잔이든 손자한테 전화 한 통이든 그 작은 이유 하나가 하루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면 모레도 미루게 되고 모레 미루면 한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이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